정적분 활용, 중단을 마무리하기 같이 풀어볼 건데 표준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같은 것들은 쌤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간단하게 방향만 제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이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이거는 인수분하면 a-x, x 이렇게 인수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이 0하고 a니까 0부터 a까지 ax-x제곱에 dx 하면 되고요. 넓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양수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바로 양수인 거 확인했고 바로 0보다 큰 거니까 그냥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하시고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3분의 4인 걸 풀면 여러분 a 값이 2임을 금방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하는 거 연습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과 a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도형 넓이이고 넓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유의해서 적분해야겠죠. 마이너스 1부터 양수가 이게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제 계산해주면 이게 절대값 x가 음수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3x에다가 마이너스 x가 붙긴 하는데 어차피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절대값 다시 씌워가지고 dx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0부터 a까지 다시 계산하면 3x 제곱에 다시 절대값 dx 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x 제곱에 dx 그다음에 0부터 a까지 3x 제곱의 dx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3x 제곱의 dx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28 나야 되는데 그래서 a 값이 3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0하고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이 0하고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y 콜 ax로 둘러싸인 넓이가 36이다. 그럼 ax를 대충 그리면 y 콜 ax이고 여기 넓이가 36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먼저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해가지고 그 근을 구하면 0하고 이 근이 a 플러스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식을 쓸 때 0부터 a 플러스 2까지 해야 되고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빼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x에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부터 a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x제곱에 a 플러스 2x d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계산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이 계산한 값이 36이기 때문에 a 값이 이런 식이 나와요.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 6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a 값은 4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산하는 것들이 좀 만만치 않은데 계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쌤의 개념 강의 때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2차 함수가 이제 x축과 만날 때 그 근위로 둘러싸여진 어떤 알파 베타 근이 있고 x축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공식을 또 이용하셔도 계산이 빨리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활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8번 문제인데요. 자, x세제곱 더하기 x에서 접선을 또 그은 다음에 그 접선과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1,2에서 접선을 그으면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1,1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이 여기 하나 저 교점이 음수인 거 하나 생기는 걸 알 수 있고 그것도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접방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하고 는 해가지고 그 근을 구하면 여기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3차 함수에서 1차식 접선의 방정식을 빼야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접근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 3차 함수는 x 세제곱 더하기 x가 나오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 구해주시면 4x-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적분은 쌤이 하지 않고 계산만 하면 바로 4분의 27임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9번 문제인데요. 자, a가 3보다 클 때 3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 3, a가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고,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 개념 강에서 했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0부터 a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해 버리면 그 적분값이 제로다. x 빼기 3, x 마이너스 a dx가 0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의 넓이를 S1이라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면 S1하고 넓이 S2가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S1을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값이고 3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S2이기 때문에 그 값이 더해지면서 빵 되는 것을 그 이전 개념 강의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어쨌든 이걸 전개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a를 구해야 됩니다. 계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차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6임을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생각 넓이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칭성에 따라서 점대칭 함수인 걸 3차함수가 이용을 하면 0, 3 같은 칸인 똑같이 색깔하기 때문에 6으로 해서 이게 이 3이 0과 6의 중점이 됐을 때는 이게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산을 통하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주어지고 넓이를 준 다음에 fx를 구하는 거꾸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fx식을 세울 수 있는 게 근이 0이 하나 있고 3에서 2개 갖고 있거든요. 중근이기 때문에 fx는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니까 k라고 두고 근이 x가 있고 그다음에 x 빼기 3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경향이 이렇게 아래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k 값은 음수인 것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정적분 계산해가지고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0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가 바로 얼마 나온다? 2분의 27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 씌우는데 이 구간에서 함수가 음수니까 0부터 3까지 마이너스에 kx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dx가 계산하면 되는데요. 전개해서 여러분 계산하신 다음에 그 값이 2분의 27인 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2분의 27이다.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k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x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12x 제곱에 마이너스 18x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1번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 개념 시간에 배웠던 생각 넓히기를 응용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fx 빼기 gx dx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는 넓이는 여기서는 이제 색깔이 있는 곡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곡선의 함수가 무엇일까요? 따라가 보면 gx임을 알 수 있어요. gx에서 fx를 빼는 해야지 넓이가 a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f 빼기 g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 빼기 gx를 계산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a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라는 거 자체가 g에서 f를 뺐기 때문에. 그럼 b는요, 0부터 5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0부터 5까지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죠. f 빼기 gx로 계산하면 바로 이게 b가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부터 7까지 fx 빼기 gx를 계산해주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c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c인데 a, b, c 넓이가 18, 6이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8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고요. 계산은 지금 마이너스 16에서 8에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8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너스 8 나온 것도 있음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넓이는 절대값 씌운 것이 넓이입니다. 12번이고요.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출발해서 속도가 나와 있는데 움직이는 방향 바뀌는 시각에서 위치를 구하랬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되려면 잠깐 그 순간 속도가 제로여야 되는데 1차식이니까 그것이 v가 0 되는 값이 움직이는 방향 바뀌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5t가 제로인 거, 즉 t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운동 방향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그만큼 적분해주면 되죠.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고 더하기 처음부터 몇 초까지? 그쵸, 2초까지. 그 다음에 10-5t를 적분해주면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9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 다음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 t에서 5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점 p의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vt dt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적분하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의 구간에서 함수를 구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넓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가 지금 원래 양수인데 이 적분값은 v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넓이 이거 세모, 네모, 세모 넓이 구한 다음에 계산해서 다 더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t라는 식이고, 요 식은 마이너스 2라는 식이고, 요 식은 2t 마이너스 10이라는 식도 여러분 함수 두 개 나와 있을 때 구할 수 있겠죠? 자, 2부터 6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식으로 쓰면 2부터 6까지 vt를 한 다음에 절대값 dt잖아요. 그쵸? 근데 이 그래프상 의미를 보면 여기 2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아까랑 똑같이 세모, 네모, 세모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6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마이너스 7하고 6이 답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던져 올린 순간부터 1초 후에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됐으니까 처음 위치 더하기 0부터 1초까지 던진 높이를 물어봤어요. 속도에 접근하면 돼요. 속도는 20-10t입니다. 그래서 dt를 접근해 주시면 계산하면 20이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20m입니다. 20m.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의 높이. 최고 높이는요, 속도가 그 순간 제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인 순간을 구하면 t가 몇 초죠? 2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2초 때까지 적분해 준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처음 위치가 5이고 0부터 2까지 20-10t를 다시 적분해 주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2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m입니다. 다음에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수직으로 위로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 이제 2초간 올라갔다가 2초부터 3초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는 이렇게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올라가는 거 양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2초부터 3초까지는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제 20-10t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0부터 2까지 20-10t에 얘는 전체 dt인데 얘는 2부터 3까지 10t-20dt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더해 주시면 역시 25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발전 문제이고요.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은 만족시키는 함수 fx 대해서 둘러싼 넓이를 구하라. 그럼 fx를 먼저 구하는 건데, 이전에 교과서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적분화시키면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a라고 둔 다음에 0부터 2까지 ft 대신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쓰고 dx 한 다음에 a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그런 구조,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요,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a 나와가지고 a 값이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선생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a가 2인 거를. 따라서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fx인데 곡선 fx와 직선 y 콜 2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차 함수하고 직선 y 콜 2하고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교점 어떻게 만나는지 교점을 구해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콜 2 해가지고 교점을 구해보니까 x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고 0 나오고 루트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여기 지금 3차 함수 그렸고 y = 2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러싼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대칭선 때문에 여기 a라고 b라고 두면 a, b 넓이가 같기 때문에 a 넓이만 구하면 곱하기 2도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 3차 함수에서 상수함수 뺀 거잖아요. 따라서 계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오고 이거를 뭐 한다? 적분한다. 그 다음에 몇 배 하자? 2배 하자. 답이 이거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2분의 9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2분의 9. 16번 문제인데요. 넓이에 대한 관계와 이차 함수에 대한 좀 특징을 알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차 함수 나와 있는데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를 여기 a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b를 했는데 a 대 b가 1대2다. 즉 b가 2a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b의 넓이가 a 2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a 값을 구하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죠. 반을 쪼개면 여기가 넓이가 a고 넓이가 a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2a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요 넓이와 요 아래의 넓이가 같은데 여기 부호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부터 여기 가운데까지 적분해주면 제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차 함수에서 2차식, 1차식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대칭축에 x 이퀄 3임을 알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dx가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적분을 금방 하고 쉽게 낼 수가 답이 있겠죠. 계산해 주시면 a가 6임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자,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와 있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을 물어봤어요. 두 점이 만난다는 것은 두 점의 위치가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속도 적분해줘야 돼요. VP 적분하면 XPT인데 적분하면 T세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2T인데 플러스 C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C가 필요 없는 게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0초일 때 원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상수 C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XPT임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XQT도 마찬가지로 적분해 주시면 11T-2T 제곱이고 적분상수가 C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점 동시 출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위치가 두 개가 뭐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걸 푸시면요. T가 다시 만나는 초가 이제 마이너스 3초 나오고 3 나오는데 t가 음수일 수는 없고 처음 출발한 거 빼고 그 다음 만난 거니까 3초 후에 t가 3일 때 다시 만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상황 파악이 필요한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AB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 지점을 달리고 나서부터는 A는 속도가 16으로 일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P라는 점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A가 가다가 여기 딱 지나가면 속도가 16으로 일정하게 쭉 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A가 P를 지나고 2초 뒤에 곧바로 B가 따라서 그 점을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수에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거 처음에 이거 이해할게요. 자, A가 만약에 10초 때 P를 지나갔다면 B는 12초 때 지나간 거 맞죠?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10초에 딱 지나갔으면 B는 그 2초 뒤에 지나가는 거예요. 빙 지나갑니다. 그런데 T라는 변수를 잘 이해하세요. P라는 변수 지금부터 P 지점을 지난 후 T초 후의 속도가 ET 플러스이다. 뭐냐면 B가 쭉 가다가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T초가 지난 후의 속도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T라는 초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데 자, 요걸 잘 볼게요. 지금 B가 12초에 지나갔다 칩시다. 그리고 14초를 볼게요. 14초. 14를 보면 이 원래 기준 시간으로부터 2초 지난 거예요. 2초. 그쵸? 2초 지났어요. 근데 얘 A의 입장에서는 이미 10초 때 지나갔기 때문에 이 14초란 것은 이거보다 2초가 더 더해져서 2 플러스 2초 후에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초 때의 그 위치 속도는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지금 t초 후의 속도가 vt, et 플러스 2인 것은 얘의 입장에서는 t 플러스 2초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P 지점을 지나서. 그래서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P 지점을 지난 후의 속도에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2초로 가기 때문에, 또 속도가 16을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16에 t 플러스 2임을 알 수 있고 A 거고, B 같은 경우는 적분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0부터 t초 때까지 2t 플러스 2 dt. 왜냐면 이 p라는 점 이후부터만 생각할 거니까, 그때부터 t초 후의 속도가 이거니까 적분한 것이 바로 p점을 지난 후에 속도를 적분한 거리 위치가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t 값이 16이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6초 후에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